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철강하고 비철금속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상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증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좀 많이 좀 힘드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그 철강이나 비철금속 관련해서 4월 5일 날 발간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그 칼라리의 상승이라고 하는 좀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가격이 모든 커머더티들이 이제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뭔가 좀 불안한 어떤 그런 상승이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강조드리기 위해서 칼라리의 상승이라는 좀 표현을 좀 써봤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 2분기 전망과 그 다음에 하반기에 관련된 간단한 브리프,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주요 기업과 관련된 그 실적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서머리 부분이고요. 철강은 제목만 먼저 간단히 좀 읽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양호한 2분기, 하반기는 둔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분기까지는 저희가 상황은 괜찮지만은 하반기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2분기 때 사실은 조금 불확실성이 좀 팽배하기는 했습니다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 돼서 글로벌 철강 업황을 좀 견인을 했다라고 하면 좀 2분기 때는 좀 중국이 좀 견인을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코로나 봉쇄 때문에 약간 좀 불확실성이 팽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예전에 어떤 코로나 초창기와 같은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일단 중국 중심으로 조금 업황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그 국내 철강업체, 특히 고르업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마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2분기 때 생길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업체 마진 축소 완화 국면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철금속과 같은 경우는 급등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좀 요약을 좀 해봤고요. 먼저 철강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에도 썼지만은 2분기는 이제 대체적으로 좀 양호할 거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중국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왼편에 보시면은 그 중국의 철강 PMI 지표 중에서 그 세부 항목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신규 주문 추이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3개월 연속 올라갔다가 지난달에 좀 빠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어떤 봉쇄 정책 여파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최근까지 진정은 좀 안 되고 지금 상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강도가 좀 거세지고 있어서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그 극한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에서 저희는 약간 이러한 어떤 봉쇄 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들을 더욱더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얘기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 그림 5번을 좀 한번 봐주실까요? 철광석 스팟 가격하고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철강사죠. 그 바오산강철의 주가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철광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중국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커머더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 세계 물동량에서 약 한 70에서 80%를 결국 이제 중국이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국을 대표하는 어떤 커머더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철광석 가격의 움직임은 중국이 좋을 거다라고 판단되면 오르고 나쁠 거라고 판단되면 좀 이렇게 좀 부진한 이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재밌는 게요. 3월 15일 정도면은 저희가 그 중국이 이제 선전시가 아마 봉쇄해 왔던 계속적으로 이제 선전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봉쇄가 계속 발표되는 그 시점인데 철광석 가격이건 바오산강철 주가건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가 그 이후서부터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일단은 그 중국의 이런 경기가 좀 둔화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가 위에 텍스트에다 썼지만은 오히려 좀 경기 부담감을 좀 높여주고 경기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 뷰는 일단 4월 달에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 등 좀 강한 좀 경기 부양에 나설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그 중국의 이런 경기 둔화와 관련된 우려가 경기 부양의 어떤 기대감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면요. 특히 이제 1, 2월에 저희가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저희가 이제 철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전방 산업 수요가 있지만은 그 인프라 투자 수치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이제 그림 옆에 오른편에 그림 7번에 좀 나와 있고요. 인프라 투자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인프라 투자를 왜 이렇게 좀 강조하냐면은
뭐 자동차도 어떤 가전도, 그러니까 철강의 전방 산업으로서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의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올라온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시면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경기 부양,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로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을 2분기 때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제 재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오른편에 하단에 봐주시면은 아까 중국 철강 PMI 중에서 신규 주문 수치를 보셨지만은 완제품 재고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31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냐면요. 일단 50 정도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굉장히 좀 낮아지게 되면은 일단 재고 자체가 굉장히 좀 낮다라고 제가 봤는데 30 정도면 너무나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실제 옆에 그림 8번을 한번 좀 보시더라도 중국의 유통재고나 철강사 재고 추이가 나와 있지만은 작년, 그 다음에 재작년 대비 이렇게 좀 낮은 수준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중국이 재고가 그렇게 부담 있는 수준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10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중국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국 외 지역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발발 때문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어떤 그 철강의 수급 문제가 발생을 해서 가격이 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오른편에 지금 이 차트를 한번 좀 봐주시면은 EU 지역의 연령 가격이 지금 나와 있고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갔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은 어떤 그 EU가 연간 대략적으로 한 2억 톤 가까이 그 철강제를 소비를 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그 CIS라든가,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벨라루스와 같은 그 CIS 지역 철강사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들어오는 철강제들 수입량 자체가 EU 전체의 철강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EU 쪽으로 못 들어오게 되니까 철강제가 부족할 거야 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은 되게 수급이 타이트한데 EU 집행위원회에서 최근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은 EU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쿼터를 그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철강제를 수입하는 이제 수입량을 일단 쿼터로서 좀 제한을 하고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어떤 CIS 쪽의 철강제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안 들어오는 것들을 뭐 인도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대만과 같은 제3국한테 다시 한번 추가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CIS를 제외한 나머지 EU 쪽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지역들의 EU향 철강제 수출량은 약간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좀 하반기서부터는 조금 많이 좀 EU 쪽으로 수출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 때는 EU의 철강 수급도 약간은 숨통을 틔우지 않을까 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약간 저희가 좀 하반기 때는 좀 둔화 가능성을 놓게 보는 하나의 좀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다음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미국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도 약간 비슷하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은 EU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철강 제품의 수입이 약간 적게 들어와서 좀 차질을 빚어서 가격이 오른 경우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제품 수급 차질도 있습니다만 일단 원료라고 하는 원료 차질 현상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선철이라고 하는 어떤 뭐 스크랩과 비슷하게 쓰이는 어떤 좀 원재료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원재료를 되게 많이 수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올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원료 부족 현상 때문에 좀 생산에 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국의 철강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런 원료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못 가져오게 되면은 결국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브라질의 어떤 선착 가격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들이 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원료적인 측면에서 수급 차질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EU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런 현상들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하반기서부터는 조금 완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제가 여기다 텍스트에다 기재를 좀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7년 만에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선철 수출을 재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물량이 여유가 있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부터 물량을 가져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 자체는 하반기가 되면 조금 완화가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그 논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중국하고 중국 외 지역 같은 경우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나쁘지는 않은 업황이 좀 전개될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철강사들의 어떤 그 마진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린 19번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석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탄 자체가 공급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석탄 가격이 좀 너무나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우려했던 거는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특별하게 어떤 제품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차질이 발생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어떤 원재료 가격 급등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런 어떤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마진 축소 우려가 지금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석탄 가격이 최근에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잠깐 살펴보면 일단 중국 쪽에서의 어떤 석탄 생산이 지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뭐 작년에 어떤 전력 문제도 있었고요. 올해 1월 달에도 중국으로 석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우리도 석탄 생산을 좀 늘려놓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많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2월 달, 3월 달에 호주 쪽에서 어떤 기상악화, 특히 이제 폭우 때문에 일단 호주의 어떤 석탄 수출이 상당히 좀 차질을 빚었는데 이게 좀 3월 중순 이후부터 좀 안정화가 되면서 호주로부터의 어떤 그 수출량 자체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퀸즐랜드 지역, 그 호주의 최대 그 석탄 생산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그 석탄을 수출하는 두 항구의 어떤 수출량 봐주시면은 굉장히 좀 2월 달에는 좀 낮은 수준에 있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올라가서 결국 이제 아시아 쪽의 석탄 수급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줄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원가 급등 우려가 많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게 긍정적이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아시아 쪽 한국을 포함한 제품 가격을 한번 좀 봐주시면요. 사실은 제가 우려했던 게 바로 그림 2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아시아권역인 베트남 쪽 가격은 이렇게 가격이 얼마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제품 수급 차질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게 아까 모두에 제가 어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에 기본적으로 3월 중순 이후에 철광석 가격, 철강업체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어떤 중국 쪽에서의 어떤 부양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아시아권역의 철강 가격이 요즘 들어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국내 열연각파 유통가격 추이를 한번 좀 봐주시면요. 2월 중순에는 한 111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35만 원 정도로 거의 20만 원 이상 어떤 상승한 그런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철강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본 철강사들의 어떤 가격 인상 소식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골업체들의 마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원가 부담은 상당히 좀 낮아졌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오르지 않았던 제품 가격 역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어쨌든 조금 그 마진이 개선되는 실적 개선과 관련된 기대감을 가져도 좋은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강과 관련된 그 2분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때는 저희가 조금 그 몇 가지 유의할 만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른 그 실질금리 상승이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철강업종 주가라든가 아니면 LM 인덱스와 같은 어떤 비철금속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제가 여기서 미국의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굉장히 주가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미국의 빅스텝이라고 좀 얘기를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가파른 긴축 기조의 흐름들이 글로벌리 좀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 이런 어떤 실질 금리가 올라오고요.
기대 인플레이션들이 좀 꺾이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약간은 저희 소재 업종에서도 약간 좀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제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인프라 투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자동차나 가전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유동성 완화와 더불어서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과연 중국의 부동산은 과연 추세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지표가 바로 중국의 미분양 면적추인데요. 이게 사실은 1, 2월 달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017년 이후에 좀 가장 많은 수치까지 올라와가지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좀 돼줘야 저희가 약간 좀 중국과 관련된 우려를 완전히 좀 떨쳐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불확실성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제가 미국과 유럽 얘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나 타이트하고 2분기까지도 너무나 타이트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이 여유로운 지역에서의 어떤 물량 공급이 좀 늘어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체적인 어떤 가동률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유럽의 철강 수급은 약간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업황과 관련된 말씀을 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철금속과 관련된 얘기를 좀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알루미늄과 니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2월 말 3월 초에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과 알루미늄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최근에 어떤 급등 양상 자체가 바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너무 올랐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갈등의 어떤 전기 양상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불확실성을 조금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니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요.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대부분의 비철금속이 굉장히 좀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중국에서조차도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은 타이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옆에 이제 그린 32번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루브라 달러하고요. 그 다음에 유가, 그 다음에 알루미늄, 니켈, 이 가격들을 제가 좀 표시를 좀 했는데요. 사실은 뭐 유가라든가 뭐 원유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 니켈 이런 것들은 러시아의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어떤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루브라 가치가 이제 3월 초 이후에 굉장히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러시아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원유 결제를 루브라로 해라 이 소식 나온 다음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루브라 가치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루브라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즉 뭔가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은 완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유가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 니켈 가격은 약간씩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두 품목 다 굉장히 좋지만 일단은 지금 가격 자체가 지금 워낙에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어떤 지정학적 어떤 갈등과 관련된 뉴스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좀 확대될 그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아까 제가 수급이 여유로운 지역에서 약간 타이트한 지역으로 이렇게 물건이 좀 이동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어떤 철강 수급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약간 알루미늄 같은 어떤 비철금속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 그런 측면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왼편에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중국과 유럽의 알루미늄 프리미엄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알루미늄 프리미엄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유럽의 알루미늄 추이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중국의 알루미늄 수출량을 한번 보시면은 1, 2월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상승했습니다. 사실은 중국이나 유럽이나 뭐 LME 가격이라고 하는 뭐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가격이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주어 있는 어떤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어떤
원래 가격 말고 추가적인 어떤 엑스트라라든가 이런 프리미엄들의 어떤 이런 차이 자체가 결국 이제 두 지역의 어떤 가격 차로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중국에서 있던 유럽 쪽으로 어떤 물건이 좀 넘어가, 이런 현상들도 좀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무역 쿼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싼 물건들이 흘러갈 수가 없는 구조기는 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의 어떤 타이트한 수급 상황은 약간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최근에 가장 투자가들의 관심이 있는 이제 고려아연이죠. 아연이라는 품목과 이제 구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오른편에 얼마 전에 이제 TC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고 하는 발표가 났었습니다. TC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재련수 수료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결국 이제 고려아연 같은 재련소가 광산으로부터 정광, 즉 광석을 사올 때 이거를 어떤 순수한 어떤 메탈로 만드는, 순도 100%의 메탈로 만드는 데 따른 재련수 수료를 정광 가격에서 차감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좀 재련수 수료의 개념이고요. 아연과 구리가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지금 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이유가 약간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편의 차트를 그대로 이동을 해서 좀 봐주시면은 아연 프리미엄과 전기동 프리미엄, 중국에서의 어떤 프리미엄을 제가 좀 표시를 했는데, 아연은 그래도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는데 구리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 있죠. 이 얘기를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아연의 수급이 훨씬 더 좋구나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연의 수급상은 왜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위에다도 썼지만은 어쨌든 에너지 이슈 때문에 유럽에서의 어떤 감산 이슈도 많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에너지 이슈에 따른 감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투기적 수요, 그러니까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정광을 사용하는 수요 자체도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를 지금 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연에 관련된 어떤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안 좋은 게 그냥 직관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지금 일단 중국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이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하반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신규 광산이 좀 많이 런칭이 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신규 광산이 뭐 남미라든가 이런 아프리카 주변에서 좀 많이 런칭이 되는 부분이고, 결국 하반기 때 광석 공급량이 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바로 이런 TC 상승에 어떤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구리 가격 대비 아연 가격을 훨씬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연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이제 오버슈팅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단기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아연이 구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재고 표시도 좀 했습니다만은, 아연의 재고가요, 구리의 재고보다 그래도 훨씬 더 고점 대비 좀 낮은 수준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래서 어쨌든 고려아연을 둘러싼 펀더멘탈은 여전히 좀 양호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황과 관련된 말씀을 좀 대략적으로 드렸고요. 주요 종목 포스코, 현대해초, 고려아연 정도만 간단하게 실적과 관련된 유의사항 좀 말씀드리고 오늘 저희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연결 영업이익을 대략적으로 한 1조 한 8천억 정도로 저희 하우스에서는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에는 저희가 이제 컨센서스 자체가 한 1조 6천억대였는데 이걸 소폭 상회하는 어떤 실적이 나올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좀 기준이 좀 바뀌었지만은 왜 이렇게 좀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잘 나올 걸로 보시나요?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일단은 해외 포스코의 어떤 철강 어떤 자회사들의 실적이 2월달, 3월달 좀 예상치 않게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떤 해외 쪽의 어떤 실적이 좀 잘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국내 본사, 그러니까 포스코 본사 실적은 일단은 저희 예상치 대비 큰 차이는 없지만은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양호한 실적을 예상을 좀 해봤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전망 대비 좀 양호할 걸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작년 4분기에 업황이 굉장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 업황 부진 여파로 기본적으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아시아 쪽 가격도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
원가가 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만은 석탄 가격도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상보다는 조금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고 있는 숫자는 1분기하고 큰 차이 없는 숫자를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해처를 좀 다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예상 실적에 대체로 부합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봉영강 쪽은 지금 뭐 상당히 좀 괜찮은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지만 일단은 작년 4분기 업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고로 쪽이 좀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되면서 일단은 전분기 대비 실적은 조금 감익될 걸로 보이지만은 뭐 요거는 이제 안 좋은 업황의 사후적인 반영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봉영강은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고 고로는 조금 불확실할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떤 그 철근 가격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 어떤 지금 상황인데 고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계속 가격 인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일단 저희가 그 석탄 가격이 일단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뭐 자동차사라든가 뭐 조선사의 협상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아직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조금 제가 불확실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석탄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약간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밸류에이션이 좀 싼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고려형 관련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분기 대비 이렇게 조금 부진할 걸로 이렇게 봤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뭐 통상적으로 1분기 때 그 아연 판매량이 조금 둔화되는 어떤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빛의 금속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그 판가하고 원가하고 좀 일시적으로 좀 불일치하는 어떤 이런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전분기 대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그 원가와 판가의 일시적인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실적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기간으로 잘라서 보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그냥 약간 뭐 착시 효과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려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일시적인 불일치 효과가 사라지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최근에 환율,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아연이나 어떤 TC의 어떤 흐름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고려한테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보고서는 그 TC 타결 발표가 나기 이전에 썼기 때문에 뭐 약간 그 TC는 여기 제가 전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저는 200에서 250달러, 250달러 사이에서 이제 타결될 거를 전망했는데 230달러 선에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제 예상치 않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고려의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3,500억 정도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뭐 신사업과 관련된 기대감도 저희가 시장에서는 좀 여전히 좀 유효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려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발표는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다음에도 보다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